네, 우리 수업 시간에 4형식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5형식이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1형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가장 짧고 단순한 형태죠. 그래서 주어 은는이가 뭐뭐 한다 라고 이제 해석의 패턴이 끝나는 거예요. 나 간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나 갈게. 그래서 I will go 하기도 하지만 나 간다. I go 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말이 끝나는데 나 간다 할 때 선생님 어디 가시는데요? 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나 간다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어디로 간다? to school 또는 home 같은 이제 표현이 되는데 home이란 단어는 집 명사로도 해석이 되지만 집에서 집으로 어떤 장소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사는 뭐냐 우리가 부사는 물론 문법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또 자기도 부사면서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말을 부사라고 한다. 이거 우리 이제 잊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을 딱 하나만 적어줬죠. 나 간다. I go to church. 교회 가요. church. 언제? on Sundays. 매주 일요일에 Sundays. by bus. 버스를 타고 가죠. 버스를 타고. 선생님 교회는 왜 가는데요? 기도하러 가. 자, 요 하나의 문장으로 부사를 설명했습니다. 자, 문장 I go가 기본 단위 주어 동사인데 나 간다 했을 때 우리가 문장이 길어질수록 뭐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제일 만만한 확실한 주어 동사 해석할 때 슬쩍 뒤에 어떤 개념이 따라 나오는지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컨닝해 보세요. 그때 간다 어떤 방향성이 있는 동사가 나오는데 교회 이거는 장소라고 할 만한 명사거든요. 그럼 I go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면 to church라고 대답이 나올 것이다. 어디 가는데 where. 자, 그 다음에 뒤에 살짝 보니까 on Sundays에서 z가 붙었다는 거는 매주 일요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가는데 when이라는 의문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쓸 by bus래. 그럼 이제 교통수단의 by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니까 교회는 어떻게 갈 건데 how란 질문에 답이 될 거고요. to pray 기도하러 라는 건 야 교회 도대체 가는 이유가 뭐야? 왜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듯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6개의 의문사 중에 4개잖아요. 육하 원칙. 그럼 여기는 where, when, how, why 말고 또 뭐가 있죠? 누구, 무엇 이렇게 해주면 이제 6개의 의문사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누구는 우리말 해석 초성이 니은, what은 무엇은 우리말 초성이 미음이야.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부사를 어떻게 기억하자? 육하원칙 의문사 중에서 우리말 소리의 초성이 응응응응인 4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질문에 답이 되는 정보가 부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문법 책에 나와 있는 것과 선생님 설명이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게 미안해요. 선생님 목이 요즘 굉장히 안 좋습니다. where 같은 경우는 문법책에서 장소 이게 뭔가 방향 뭐 목적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when은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까지도 when에 포함돼요. 야, 너 내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나한테 와줄래? 네 전 재산 다 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을 보통은 시간 조건 부사절로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개념을 혼자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할 때 내 전 재산을 주면 그럼 전 재산이란 어떤 명사에 딱 포커싱이 꽂힌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what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처음에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의 모든 문법책에 이 부사에 대한 설명에 쓰이는 예문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문장의 길이도 비슷하고요. 문장을 해석했을 때 그 해석의 패턴도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야 이거는 시간 개념이지 했는데 본인이 이거는 시간, 때 어떤 부사적인 개념이라 명사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도 그 비슷한 예문을 계속 보고 그 책들에 나와 있는 해설을 읽다 보면 이건 시간 개념이었구나. 이건 조건 개념이네. 라고 딱 느낌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은 껌 씹는 것처럼 쉬워진다 그랬어. 자, 어쨌거나 일형식에서는 우리가 부사 개념을 알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어 동사로만 구성된 거, 주어 동사로만 구성이 된 거를 일형식이라고 했는데 뒤에 부사가 붙으면 뭔가 다른 형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사의 특징, 부사는 문장이 몇 형식이냐?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준 예문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나 길어? 근데 이게 전부 다 부사였죠?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따지는 건 어디까지다? I go까지만 따져서 일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부사는 응응응응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정보다. 그 다음에 부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미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또 이제 where는 목적지, 장소, 방향이란 용어로 이제 문법적인 설명이 되고, when은 시간, 조건이라는 이제 설명으로 문법에서 발견이 되고요. how는 어때? how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설명이 수단 방법이죠. 수단 방법. 그러나 수단 방법 말고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is? 너 나 얼마나 사랑해? How much? 또는 그냥 How do you love me? 그렇죠? 얼마나라는 건 정도라고 얘기하겠죠? 뭔가 가격,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why라는 것도 문법책에 보면 이유, 목적, 원인,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의 근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why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 형식 넘어갑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예문이죠. 그녀는 비동사 뭐뭐이다 했을 때, 자, 우리가 she is 비동사 해석을 보면 이다 이렇게 물결 표시가 나와. 눈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단어장에서 물결 표시를 보면 반드시 예문까지 확인해서 이 물결을 무엇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어떠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것까지 이 물결 표시의 읽기까지 입에 붙여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단어들을 구성해서 문장을 완성할 때 영작이 훨씬 수월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 she is 그녀는 a girl 소녀이다.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예쁘다 그랬어. 그럼 이 형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비동사라는 것이 수학의 equal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소녀고요. 그녀가 아름답대요. 근데 보니까 a girl은 명사죠. noun, 명사. beautiful은 형용사 adjective입니다. 그럼 우리가 A는 B다 꼴의 어떤 해석이 이루어지는 문장을 보면 이때 A는 이제 명사 주어인데 B 자리에는 명사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어라고 얘기하고요. 보어 자리에 보니까 a girl 같은 명사가 주로 오거나 또는 beautiful 같은 형용사가 주로 오더라. 자, 정리합니다. 이 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외에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사가 존재한다 그랬고, 자, 이 형식에서는 주어는 보어이다, 주어는 보하다 라는 보어, 앞에 나온 주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이 형식 예문 들어봐. She is a girl, she is beautiful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말에 또 이제 너희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형식에서 이제 부사 개념을 처음 설명했잖아요. 그러나 부사가 꼭 이 형식에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어느 형식에도 다 등장할 수 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장이
여기 지금 부사구뿐만이 아니라 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이 형용사구, 부사구 같은 수식어구가 얼마나 끼어들고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시험지에 출제되는 독해 지문 어떤 길이나 글자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한 8줄, 한 문장이 8줄에서 12줄까지 가는 문장도 여러분이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3형식 넘어갈게요. 1형식에서 부사, 2형식에서 부사, 2형식에서 보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3형식 넘어가면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석을 기반으로 3형식을 설명하자면 동사 뒤에 명사 을로 해석되는 것을 목적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목적어란 게 뭐다? 영어로 지금 object잖아요. 이 object라는 게 뭐다?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물건 또는 어떤 대상이란 뜻으로 이제 쓰여요. 이 대상이란 게 뭐냐? I love you 선생님이 큐피트의 화살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큐피트의 화살을 쏴. 그럼 너라는 인물은 뭐다? 내가 쏜 큐피트의 화살에 가서 꽂히는 관역이다. 그래서 목적지가 된다.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주어 외의 다른 대상입니다. 이 주어가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추상적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을로 해석되는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4형식에서 간접 목적어라든지 5형식에서 또 목적 보호 자리에 5형식에서 목적어가 또 문장 패턴에 따라서 해석이 주어처럼 가로 해석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조금 이따 해석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목적어는 자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행위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희 수업 시간에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이나 생각의 내용도 목적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know 나 안다 라는 표현 주어 동사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짧고 쉬운 문장을 하나 써봐라 그러면 I know that 또는 뭐 I know you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예요. 나 그거 알아. 뭔가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을 그냥 그것, 그 사실, 그 소식 명사화해서 I know that 하면 완벽한 문장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know라는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가지고 문장이 형성되는 3형식에 쓸 수 있는 동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I know 다음에 꼭 누구를, 무엇을 이렇게 명사 한 단어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that 해버리면 우리가 대절이라 그래서 이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 형태 주어 동사 형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걔 되게 똑똑하대. 뭐 궁시렁궁시렁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웅성대. 그랬더니 나도 알아. 걔 똑똑한 거. I know that he is smart.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이란 절은 영어로 이제 clause라고 얘기를 하는데 clause의 개념이 뭐냐면 자 I know도 이 자체로 나는 안다라는 주어 동사 짝이 생겼어, 그죠? 근데 that 이후에 he is smart 부분도 보니까 he is가 역시 또 주어 동사라고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뜨렸을 때 he is smart는 문장이 형성이 되더란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 한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주어 동사 페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절 he's smart 앞에 that이 있죠. 요거는 앞에 S1 V1 첫 번째 절과 뒤에 S2 V2 두 번째 절을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 사이에 들어가 있죠. 얘네들을 이 S1 V1 첫 번째 절과 S2 V2 두 번째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속사는 여러분 꼭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and, so, but, or 이런 것만 접속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중에 또 접속사 단어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의 구성은 비슷한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걸 특별히 이제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쨌거나 I know 대절 이하가 그가 똑똑하다는 게 뭐야? 나 너 알아, I know you, 나 그거 알아, I know that 했을 때 you나 that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이것도 뭐다? 그냥 간단하게 I know that, 나 그 사실 알아 했을 때 that은 주어가 아닌 또 다른 명사죠. 그렇죠? 주어가 아닌 또 다른 명사고 그 사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나 아닌 존재, 나 외의 다른 명사,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한두 단어짜리 명사가 명사만 명사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완전히 절 형태를 갖춘 문장 형태를 갖춘 He's smart도 이게 I know 내 머릿속에 그렇구나 끄떡끄떡하게 되는 그 내용 전체 요것도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뭐 알다 뿐만 아니라 I think that he's smart, I know that 뭐 he's smart, 또 I guess 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동사 뒤에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내용을 설명하는 완전한 문장 형태의 절이 올 수 있다. 그때 그 절을 앞에다 that을 써서 that절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명사, 목적어,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형식은요. 사형식은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뭐라고 했다? 동사가 우리말로 뭐뭐해 주다. 어쨌건 맨 마지막 어미가 주다라고 해석되는 거, 이런 것을 상장을 수여합니다. 동사 중에서도 수요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주다라는 동작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처음에 물건을 손에 쥔 주어가 나와야 되고 내가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여기 빠졌네.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장에 그가 나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그러면 자, 눈을 감고 장면을 떠올리세요. 지금 등장하는 somebody 또는 something이 몇 개다? 그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책 한 권이라는 물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최초의 영향을 끼치는 자가 누구다? 그게 주어 he가 됩니다. 주어 he. 그러면 주는 동작이 완성되려면 제일 먼저 주어, 최초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의 손에, 주어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자, 주어의 몸에서 떠나갈 물건이 1차 목적어, 요거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어의 손에 직접 다 있는 거야. 그가 책을 손에 쥐고 있어야, 그래야 그가 누군가에게 이 책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의 손에 붙어 있는 주어 외의 다른 대상, 얘를 1차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주어가 손을 뻗어서 자, 이 책 너 가져 하고 나에게 주면 그 주인공, 주어의 손을 떠난 물건이 이제 주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두 번째 대상, 주어 외의 다른 존재 미에게 건네집니다. 이렇게 2차 내 손을 떠난 물건이 가 닿을 사람을 2차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 몸에, 내 손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 그의 손에 붙잡혀 있던 책이 나의 손에 건네져서 그는 나를 직접 만지지 않고요, 책이 내 손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나는 직접적인 터치가 없어. 책을 통한 간접적인 터치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주어 외에 다른 대상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주어 손에 최초에 들려있던 물건을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내 손을 떠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가 닿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책이 없다가 있게 되는 소유의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내가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두 번째 사람 누구에게로 해석되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삼형식에서는 우리가 목적어를 동사 뒤에 나와서 을를로 해석되는 것이 목적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요 을를이 목적어야 하고 사형식으로 바꾸면 이거는 에게거든요. 이게 왜 목적어다? 여기서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가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다. 근데 특별히 사형식 수요동사 뭐뭐해 주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때 소유의 변화를 겪는 나에게 이 사람을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책, 북을 내 손에서 닿아 있다가 떠나는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까 수요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쓰이는 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문법의 기초가 아주 굉장히 부족할 때는 일형식에서 to school 또는 뭐 to you, 너에게, 누구에게, 어디로 이렇게만 해석이 되면 이거 부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헷갈리지 않게 언제, 어디서 또는 어디로, 장소, 방향. 이게 무슨 개념? 장소, 방향 개념일 때만 확실하게 우리가 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he gave me, 그가 책을 나를 향해 손을 뻗어서 줬으니까 이것도 방향성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의 모든 문법체대에 설명되어 있는 그 설명의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분해서 쓸 수 있으려면, 특별히 수요동사가 쓸 때 일형식의 부사 앞에 나오는 고는 수요동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수요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바로 뒤에 연결돼 나오는 에게만, 얘네만 간접 목적어 취급을 한다. 이 외에 수요동사가 없는 문장에서 쓰이는 에게으로는 전부 다 부사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은 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뭐뭐해 주다라는 수요동사가 특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그럼 각 형식에 쓰인 동사의 종류가 뭐냐 했을 때 보면 1형식 완전자동사, 2형식 불완전자동사, 3형식 완전타동사 했어. 그러면 4형식도요. 이 자동사, 타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파악을 하면 이거 뭐냐면 불완전타동사예요. 불완전타동사. 그러나 사형식에 쓰인 동사는 불완전타동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수요동사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형식에 쓰인 동사는 완전, 불완전, 자동, 타동 이거 안 따져요.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5형식에 가면 또 요번엔 불완전 타동사가 나와요. 그 얘기도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보면 우리는 elect는 뽑았다, 선출하다, 선거를 했다, 투표를 했다죠. 우리가 투표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어 외에 주어와 다른 대상인 명사가 나와 이 명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chairman, 의장, 회장, 반장 뭐 이런 이제 감투 쓴 사람인데, 딱 봤을 때 앞에 위라는 사람이 나왔고 주어와 다른 대상인 사람 힘이 나왔어. 그러면 요렇게 사이에 지금 내가 걷죠. 주어 동사에서 elect는 주어의 동작인데 chairman은 그럼 우리가 chairman이겠느냐, 그가 chairman이겠느냐, 그 사람이 chairman이랑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그냥 내용상 우리는 뽑았다 그랬더니 그 선거 투표 결과 그가 의장이 되었어. 그럼 이 chairman이라는 것은 앞에 명사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목적격 보호도 she is a girl, she is pretty처럼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뽑았다 그를 의장으로가 되는 거죠. 다시요. 선생님이 항상 5형식 어떤 각 문법의 틀에 맞는 가장 짧고 쉬운 예문을 먼저 확실하게 내가 구사할 수 있게 입에 붙여두자. 그랬더니 우리는 은는이가 주어, 뽑았다 동사, 다음에
그를 좋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 명사 목적어 을로 해석이 된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으로. 그러면 우리는 뽑았다 목적어를 목적보로 이렇게 되는데 이 로라는 게 방향성이 아닌 거 알죠? 우리가 투표를 했어. 그랬더니 그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평회원이었다가 의장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거는 그 방향성이라고 안 하죠.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야. 이해되죠? 뭐야? 그냥 해석 패턴만 영어 문장만 보고는 그거 이해 안 돼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야, 투표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회원이었던 그 남자가 의장이 됐어. 이거는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신분을 나타내는 chairman도 보호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봐봐. 예를 들면 그냥 진짜 그가 의장입니다. 영작하시오 그러면 he is 어나 더 관사가 붙고 chairman이라고 해야겠죠. chairman. 그렇죠? chairman이 뭐 공동의장 그러면 2명도 3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사람이잖아.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 셀 수 있단 말이죠. 가산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형식의 예문이죠.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신분이나 자격을 신분 자격 똑같은 말이에요. 신분의 자격을 나타낼 때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 목적격 보호 앞에 관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그가 의장이다 그러면 he is the chairman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준 예문에 we elected him 다음에 chairman 앞에 관사 없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관사를 쓰면 안 된다까지 얘기했어. 목적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앞에는 그 목적격 보호가 가산명사일지라도 목적어의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 관사를 쓰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못하는 게 원어민들이 쓴 문장에 그것도 뭐 꽤 권위 있는 글 잘 쓴다. 글을 아주 그 어법에 맞게 잘 쓴다는 뭐 신문 기사나 뭐 잡지나 권위 있는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목적격 보호 앞에 관사 쓴 문장이 더럽게 많이 나와. 이건 실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도 5형식 문장의 목적 보호 앞에 관사를 생략해야 한다라는 설명은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도 또 코퍼스라는 툴이 있는데 원어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문장을 쓰나 대량 이제 그 말뭉치 사전을 뒤져보면 목적격 보호 앞에 관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 아직도 사실은 대다수다. 그럼 우리는 가장 그냥 정교한 예전 prescript grammar 원래 문법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어려운 말 다 빼고요. 우리는 뽑았다. 그를 의장으로. 이거 5형식이다. 목적격 보호 앞에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신분 지위를 나타낼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자,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5형식만 특별히 여기 예문을 많이 적어놨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단어들 5형식을 구성하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주어가 동사하다, 그 결과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 보호라는 것은 앞에 명사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서 그는 의장이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형의 문장이 많은데 그때마다 해석의 패턴을 적어볼게요. 나 주어는 보았다 그녀 목적어를 이라고 했는데 댄싱 하면은 이게 뭐야? 그녀를 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목적어인데 목적보호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조사들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ing 형태도 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요. 자, 만약에 I saw her dance라고 했어. I saw her dance. 그럼 dance 자체가 춤추다 동사도 되고 춤이라는 명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I saw her dance. 아, 나 그녀, 야, 너 그녀가 춤추는 거 본 적 있어? 야, 그녀가 추는 춤은 이라면 그녀의 춤은 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her dance, 만약에 her dance is wonderful, wonderful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게 댄스가 동사일까요? 명사죠, 분명히. 소유격 다음에 명사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야. 이거 그녀의 춤, 요 덩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춤을 보았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 끝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요. I saw her dance를 그녀의 댄스라는 명사, 목적으로 봐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나는 그녀를 봤어. 근데 그녀가 뭐 하는 거? 춤추는 모습을 봤어. 해서 목적격 보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 댄싱 말고 I saw her dance라는 문장을 딱 주고 학교 시험에 이 문장은 몇 형식인가? 문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그냥 5형식이다. I saw her 다음에 dance는 목적격 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가 춤추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써도 좋고 ing를 써도 좋다. 그래서 saw her dancing도 된다. 이것도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하는 것을 보았다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차이는 뭐야? 우리가 시제 배웠을 때 하는 것을은 현재가 되는 거고 하고 있는 것을은 현재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럼 현재는 우리가 학교 다닌다는 사실을 기점으로 보자 그랬죠. 어느 학교에 다닌다는 건 중학교는 3년, 초등학교는 심지어 6년인데 그거를 그냥 I go to blah blah 뭐 blah blah middle school, blah blah high school 이게 단순 현재형으로 쓴다고 해서 꽤 오래 지속되는 뭐다? 습관, 진리, 통틀은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불변. 쉽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 것은 불변이다. 이런 걸 현재형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 또 있거든. 현재 진행형은 뭐라 그랬다? 요 현재가 지칭하는 기간보다는 조금 더 짧고 순간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군인 가족의 이사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면 6년을 다녀. 6년. 뭐라고요? 6년을 다녀. 6년. 그런데 아빠가 군인이라서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막 6년 동안 12개 초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지금은 뭐 여름방학 끝나면 또 전학 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죠? 지금은 어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이란 전체 기간 보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긴 불변의 시간에 현재형을 쓰는데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6년보다는 좀 더 짧은 요 시간 동안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에서 I am going to blah blah middle school for now. 지금은 어디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saw her dance와 saw dancing도 마찬가지입니다. saw her dance는 내가 쓱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춤추더라.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오후 3시쯤 우리 학교 앞에 뭐 공터가 있어서 거기 공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얘가 춤추고 있는 걸 봤어. 그리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어요. 근데 3시 전후였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가 야, 너 3시에 뭐 하고 있었어? 나 전화 걸었는데 안 받대. 3시면 내가 거기 공원 지나가고 있던 중인데 그녀가 춤추고 있던 그 시간인데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순간에 지속되고 있음을 그 느낌을 강조해 주는 게 dancing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5형식을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이음을 쓴 거기 때문에 5형식 문장의 패턴, 일단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라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보는데 해석이 주어가 동사다. 그렇죠? 자, 주어가 동사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고 있는 것을 을을이 목적어다 그러면 이거를 목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얘는 주어야 그럼?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music이 난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뭐뭐하게라고 부사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선생님 또 설명한 거 뭐 있죠?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뭐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수식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데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 상태를 설명해주고 부사는 동사가 어떤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단, 방법을 가리킨다. 그래서 명사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를 쓰는 거고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이 게라는 해석 때문에 부사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동사의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만 부사다. 자, 그래서 music makes me happy 하면 행복하게잖아요. 이 행복하게라는 게 음악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단 방법인가요? 음악이 뭔가를 사용해서 나를 만드는 거야? 나를 음악이 제조해? 아니죠. 음악을 들으면 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명사 목적어의 성질 상태 변화란 말이에요. 성질 상태 변화. 이거는 게라고 해석됐지만 부사가 아니라 happy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거다? 해석의 패턴을 또 어떻게 기억할 거다? 주어가 만든다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그죠?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근데 이것이 수단 방법이 아니라 성질 상태라는 겁니다. 명사 목적어에 그 다음 문장 그는 만들었다 나를 근데 하다가 나오네.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동사하다. 요거 목적 보호죠. 그렇죠? 근데 이 두라는 거는 꼭 어떤 명사 목적. 그래서 뭘 하는데 이게 나와야 돼. 자, 두부터 이까지 전부를 목적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또 해석이 어떻게 됐어? 주어가 만들었다. 내가 목적 보호 하도록 그렇죠? 지금 내가 하도록이라고 했지만 이 두 번째 하게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같은 거죠. 자, 패턴 익혀두세요.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이게 같은 표현이다 이겁니다. 같은 표현. 그래 안 그래? 이거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 다음 He calls 그는 부른다 나를 His Savior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자기의 구원자라고 말한다. 그는 named 이름 지었다 이름을 붙였다 그녀에게 수미라고 이것도 다 관계가 주어가 동사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자, 부르다와 이름 짓다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같은 내용인데 주로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어가 됐을 때 name을 쓰는 거고 그 외에 그렇게 지어진 붙여진 이름을 남들이 불러주는 걸 이제 calls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해석을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목적보로 나를 구원자로 불렀다. 그녀를 수미로 이름 지었다. 수미라고 이름 지었다. 자, 수미로 이름 지었다. 수미라고 이름 지었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너희 스스로의 느낌상 더 편하고 매끄러운 것으로 정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He made 그가 만들었어. 그녀의 아들 의사. 그럼 어떻게 해석돼 또? 아, 그녀의 아들이 의사가 되었구나. 그녀가
만들었다. 그녀의 아들을 의사로. 이게 방향성이 아니라 그랬죠? 목적어의 신분의 변화라 그랬어. 이런 조사들. 자, think of 하면 주어가 생각했어. 누구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A는 뭐냐? 누구에 대해서. 내 생각의 대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 말고 다른 존재 목적어야. 그 다음에 그가 걔 되게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때, 자,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자, she is pretty 같이 smart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she is a girl 같이 명사 a genius 천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야. 다시요, 뭐라고요? 나는 주어는 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주어는 생각한다. 목적어가 목적보라고. 이것도 어떻다고잖아. 그렇죠? 똑똑하다고. 천재라고. 그 해석의 패턴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O형식의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 이게 이제 또 선생님이 얘기했죠. 넥서스 관계, 주술 관계. 그는 똑똑하다. 그는 천재다. 이런 주어 동사 자리가 아닌데, 아이고 이렇게 설명이 자꾸 늘어나냐. 주어 동사를 벗어난 자리에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이퀄 관계가 형성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관계가 그는 똑똑하다, 그는 천재다잖아. 그럼 나는 생각한다랑 비슷한 그 구조죠. 이때 맨 앞에 주어 동사, 맨 앞에 있느니까 뭐만다만 주어 동사라고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목적어 목적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는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는 주어 동사와 같은 주술 관계,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관계 구조를 넥서스라고 이야기한다까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O형식 문장에서 그가 똑똑하다, 목적어와 목적어 힘과 목적보 스마트 사이에는 as를 써도 되고요, to be를 써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I thought of him as smart. I thought of him as a genius. I thought of him to be smart. I thought of him to be a genius. I thought of him smart. I thought of him a genius.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어떤 동사들 다음에는 뭐 as, to be 다 되고, 어떤 동사 다음에는 as만 되고, 어떤 동사 다음에는 to be만 된다. 이것까지 구별해서 외웠었어요. 시험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구분은 없어졌다. 무시되고 있다. 개무시되고 있다. 그냥 맘대로 써라. 대신 as, to be, 생략 다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O형식의 마지막 이제 해석 패턴인데, 나는 다음에 have 동사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have는 1차적으로 가지다라고 해석했는데 문맥이 이상해. 그럼 그다음에 뭐다? 먹다. 그다음에 이상하다. 뭐다? 시키다. 뭐뭐하도록 만들다. 사역동사입니다. 나는 시켰다. 내 머리카락 컷은 그 3단 변화가 컷이죠. 그래서 현재형도 컷이고 과거 분사도 컷이기 때문에 이게 자르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잘리다가 되는 거야. 내가 시켰어. 내 머리카락이 잘리게 시켰어. 머리카락이 잘리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거는 이발사, 미용사를 목적으로 사람을 준다면 내가 시켰다, 부탁했다, 그 미용사에게 내 머리를 자르도록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해도 되고, 해달라고 하라고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선생님이 O형식 예문에 자주 나오는 그 어떤 문장 해석의 패턴들을 거의 종류별로 다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조사들, 각 단어 뒤에 붙는 조사들의 패턴을 보면 선생님이 지금 몇 개 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썼는데 실질적으로 다 같은 거네 라고 너희가 한 번만 느껴주면 O형식
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뭐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로 무슨 뭐 콜이 있고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 외우지 마. 그 단어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 단어 리스트는 잔뜩 막 20몇 개, 30몇 개 외우는데 장문하시오, 영작하시오 그러면 손도 못 대. 그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그 유형의 문장이 있어야 돼. 예문들이 내 입과 손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문법 공부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법책에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것들,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는 자, 요 가운데부터 볼게요. 보의 존재. 보는 뭐다? 보충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주어가 굉장히 능력자야. 혼자 무엇이든지 다 척척척척 해내. 그럼 옆에 보조원이 필요할까요? 보조원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 필요 없어. 그러면 완전 동사입니다. 일형식 나 말고 다른 명사 뭐 다른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저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호 완전하다는 건 뭐다? 보조자가 필요 없어. 옆에 도와주는 조수가 필요가 없어요. 수행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대단해서 조교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혼자서도 잘해요. 완벽해요. 걔 혼자만으로 완벽해. 이게 완전 동사야.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불완전이란 건 뭐야? she is 하니까 문장이 안 끝나요. 문장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필요해요. 이게 불완전 동사입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는 뭐야? 이거야말로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타인, 나 말고 다른 사람, 즉 목적어가 필요해요. 자동사는 뭐라고요? 혼자서도 잘해요. 다른 대상, 목적어 필요 없어요.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보충, 보조가 필요하면 보충, 보조가 필요 없으면 완전. 나 말고 타인,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주어 혼자서도 잘해요. 자동사.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일형식을 보면 I, 고, 주어 동사만 갖고도 끝나. 뒤에 부사는 나오지만 자, 목적어 없어요. 보어 없어요. 그렇죠? 목적어, 보호가 필요 없어요. 얘를 보호가 필요 없어서 완전 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필요 없어서 자동사라고 합니다. 붙여서 완전 자동사. 이 형식 she is the girl, she is beautiful 그러면 얘가 보호란 말이야. 보호. 그렇죠? 그러면 보호가 필요한 거는 주어 혼자 불완전하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목적어는 있다 없다? 목적어는 없어. 목적어는 필요 없으니까 주어 혼자서도 잘한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3형식 보니까 I love you. 목적어 있네요. 그죠? 목적어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가 됐습니다. 근데 보어는 눈을 씻고 봐도 없죠. 그래서 완전히 됐습니다. 완전히 됐습니다. 자, 수요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온다. 뭐뭐 해준다, 해주다라는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요. 지금 봅시다.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목적어가 두 개 있어. 근데 뭐는 없어? 보호는 없어. 보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형식 보니까 불완전 타동사네. 그럼 불완전이란 건 뭐가 없다? 불완전이란 것은 그렇죠. 보호가 없는 겁니다. 타동사는 타동사는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잘못 써놨네요. 자, 다시요. 5형식에선 자, 뭐다? 목적어 있습니다. 목적어 있고요. 근데 보호는 또 뭐야? 목적격 보호가 필요하네요.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내가 잘못 써놨네. 아이고 미안해라.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고. 자, 목적어도 필요해요. 보호도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해서 타동사고 보호가 필요해서 불완전입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이 덜 깼나 봐.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 자동사는 목적어 보호가 불필요해요. 불완전 자동사는 보호는 필요한데 목적어는 불필요하더군요. 완전 타동사는 목적어는 필요하고 보호는 불필요한 거고요. 수요 동사는 보호가 불필요하다고만 따지면 돼요. 목적어는 2개씩이나 있는 걸요. 불완전 O형식의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와 보호가 둘 다 필요해요. 정말 그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필요한 보조자가 2개 다 필요해요. 이렇게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예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런 형식, 야 문장 한번 만들어 볼래? I go로 끝나도 되고요. I go to school, I go home 쓸 수 있어요. 거기서 부사 개념이 나오고요. 이 형식은 she is a girl, she is beautiful인데 a girl과 beautiful은 she와 she를 보충 설명해요. 이게 명사와 형용사가 쓰이더군요. 3형식 I love you 할 때 I가 쏜 큐피트의 화살에 가서 꽂히는 관역, 목적지, 행위의 대상, 유가 필요해요. 4형식은 수요동사 뭐뭐의 주다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하더군요. 5형식은요 주어 동사와 목적어 목적보로 이루어지는데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하다, 목적보이다,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먼저 적어 놓고 거기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으니 뭐 불완전이고 뭐가 없으니 자동사고 뭐가 있으니 뭐 이렇게 이제 이 기준을 내가 외워서 딱 머릿속에 띄워놓은 또는 눈앞에 종이에다 써놓은 문장을 보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고를 따지는 겁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순서와 방법 제대로 좀 기억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